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아홉 시 땡을 해도 안 되는데 이거 되는 사람이 있긴 한 건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유명 아이돌 티켓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대학 수강 신청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명품 사느라 오픈런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 주담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정책금융을 풀면서 빚내서 집사라2 이거 대놓고 외치진 않았지만 이거 부추겼잖아요. 이랬던 정부가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돌연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잖아요. 2달이나 늦췄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실시하는 등 갑작스러운 방침 변화에 여기저기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앞서 이야기 드린 인터넷 전문 은행 카카오뱅카지죠. 이 카뱅의 주담대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아니 명품을 살 때나 하는 줄 알았던 오픈런을 주담대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진무당 불러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지시하자 시중은행이 앞다퉈 금리를 인상했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우리 같은 서민들 싼 금리를 찾아 엄마 찾아 산말리처럼 이거 떠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카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카뱅 찾아보시면 좀 의아한 점도 있어요. 이 카뱅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연 4.16%거든요. 아니 그런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3.739%, 그리고 국민은행도 3.85%, 신한은행도 4.05%, 주요 시중은행들이 더 낮잖아요. 아니 그런데도 카뱅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픈런까지 하면서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도 상환 수수료 이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돈 빌린 분들이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은행 그렇게 되면 이자 장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벌금처럼 걷어가는 거죠. 이 중도 상환 수수료 이거 너무나 아깝거든요. 보통 통상 대출 실행일부터 3년 안에 갚을 때 3년 안에 미리 갚을 때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카뱅은 미리 갚더라도 이거 안 받겠어요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따라서 3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대출 금리가 더 내리더라도 부담 없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 때문에 매일 새벽같이 카뱅 주담대를 신청하기 위해 접속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아이유 콘서트 티켓런보다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카뱅 대출 성공 노하우 그리고 실패의 답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카뱅 측은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대출 접수 시간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용자들의 성공 후기 이런 것 등이 온라인상에 나돌면서요 일반 주담대 신청의 경우 오전 6시, 주담대 갈아타기는 오전 9시에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정설처럼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맞춰 많은 분들이 카뱅에 접속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짧게는 일주일 연속, 길게는 그 이상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여기에 접속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러자 카뱅은 고객 불만을 취소하기 위해 조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 고객 불만을 취소하는 조치, 그러면 대출 창구문을 활짝 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출을 오히려 더 조인다고 합니다. 우리 은행에 이어 주택 구입 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무주택 세대만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거예요. 유주택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들은 주담대 받으러 카뱅에 오지 말라 이런 거죠.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고객 수를 줄임으로써
오픈런 등으로 고객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라는 게 카뱅 측의 설명인데요. 요거 이해가 가시나요? 오히려 오픈런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문제는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주담대는 물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런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의 모든 대출 한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비즈워치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일반 대출 차주들의 경우 신용대출 있잖아요. 이 주택과 관련 없는 신용대출은 이전보다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도를 보니까요, 직장인 B씨의 경우 급전이 필요해 신용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난 8월과 비교해 9월 들어 대출 한도가 늘어난 것을 확인했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은행원한테 물어봤더니 신용대출은 주담대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해 받기가 더 쉬워졌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금융당국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상대적으로 신용대출 규제는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은행들은 이 느슨해진 신용대출 취급액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계대출이 폭파하건 말건 이건 난 모르겠고 이자 장사해야 되겠다. 은행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거라는 거죠. 물론 은행의 신용대출도 이달부터는 DSR이 적용되기는 해요. 하지만 건당 지급액의 최대 한도가 주담대에 비해 매우 적지 않습니까? 따라서 DSR을 산출할 때도 신용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다는 거죠. 이를 모를 리가 없는 은행들, 적극적으로 신용대출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주담대에 받기 힘든 분들에게 신용대출을 내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 시행 첫날 가계대출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8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니,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됐는데도 말이죠. 규제 시행 직전인 8월 마지막 날에 주담대가 1조 6천억 원이나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잖아요. 하지만 그 이전, 그러니까 대출 광풍이 일어나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대출 증가세는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특히 2일 하루 가장 많이 늘어난 대출, 이걸 따져보니까요, 이게 또 주담대가 아니더라고요. 이 신용대출이 무려 4,046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신용대출은 8월 한 달간 8,494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9월 들어서는 단 하루, 2일 하루 만에 8월 증가폭의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처럼 신용대출 규제가 덜하니 은행들이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차피 돈이 급한 사람들이 신용대출이라도 빌릴 수 있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이자는요, 이자 차이가 꽤 크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담대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카뱅의 경우 주담대 최저는 연 4.16, 하지만 신용대출은 4.887%나 돼요. 이게 최저가 그렇고요. 최고 금리는 15%가 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용대출을 빌게 되면 가계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신용대출도 저신용자들, 진짜 돈이 급한 저신용자들에게는 언감생심이라는 거예요. 현재 은행에서는요, 고신용자에게만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국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은요,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실질 소득이 줄어 가뜩이나 돈이 없는 직장인들, 누가 마통 쓰고 싶어서 쓰나? 이런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요,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잖아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풍선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풍선 효과가 커질까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주담대를 받기 위해 보험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뻔하죠. 보험사 주담대 금리가 더 싸기 때문에요. 이 대출금리 낮은 데 찾아 산발리를 냈던 사람들이, 아니, 보험사 보니까 어이구,
주담대가 더 싸네.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금리만이 아니더라고요. 대출 만기, 대출 한도도 은행보다 더 길고 더 많다는 거예요. 3일 기준 삼성생명의 주담대 금리는 최저 3.32%에서 최고 6.83%더라고요. 같은 날 KB국민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3.41에서 3.7. 이 최저 금리가 삼성생명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하면 대출 만기도 보험사가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국민은행의 수도권 주담대 만기 종전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줄였거든요. 근데 삼성생명의 대출 만기는 최장 아직도 40년까지. 이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러니 보험사에 주담대 받으러 간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해졌을까요? 어이구, 갑자기 삼성생명이 어제 늦게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유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한다. 우리은행이나 카뱅처럼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무튼요,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이런 혼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정부와 은행권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효과가 이달 중순에나 돼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안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 큰 산이 뭘까요? (5년) 전인 2019년 주담대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때 주담대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고정형 주담대가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이렇게 고정형 주담대를 받은 분들의 금리 갱신이 곧 다가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자그만치 무려 20조 원, 20조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시 금리는 얼마나 됐을까요? 2019년 4분기 취급한 신규 고정형 주담대 평균 금리, 이게 평균이에요. 불과 2.37%였다고 합니다. 바로 1년 전, 그러니까 2018년 4분기에 3.24%와 비교해도 0.87%포인트가 낮았고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4년까지 통틀어서도 2019년 4분기 주담대 금리가 가장 낮았다고 해요. 따라서 이때 대출받지 않으면 바보, 이런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문제는요, 국내 은행이 판매하는 고정금리 대출 대부분은 혼합형 아니면 주기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당시 이례적으로 낮은 초저금리로 빌려서 5년 동안은 엄청 낮은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도 상환 수수료,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 면제 기간이 3년인데 이 3년이 지난 다음에도 금리를 미리 갱신할 필요성을 대부분 느끼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아니, 금리가 올라갈 턱이 있겠어? 다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날벼락을 맞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왜냐? 최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대거 올린 바람에 이 갱신 금리는 4%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는 기존보다 2배가량 높아지는 셈 아닙니까? 게다가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줄어든다고 해도 다시 이게 갱신했기 때문에 3년간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변동금리를 선택한 후 추후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은행권의 변동금리 수준을 고정금리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강심장이 아니면 이 변동금리로 갱신하는 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만간 대환대출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 이미 예견돼 왔었거든요. 작년부터 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바로 이 사람이 생각나요.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만. 이 프리드만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이 이거잖아요. 샤워실의 바보. 샤워실의 바보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냉수와 온수를 왔다 갔다 하듯 널뛰는 정책에 애먼 서민들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보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